어느 날 친했던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다. 누나, 우리 만나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파리의 어느 카페로 약속을 잡았지만 사실 죽기보다 나가기 싫었다. 그 당시 나는 사업에 실패하고 10억의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갑게 웃으며 인사를 건넨 후배는 몇 년간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했다. 성공한 모양이었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너무 잘 됐다. 그러나 후배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커피값은 누가 내지? 커피 한 잔이 한 끼 식사비 못지않은 한국과 달리 파리에는 커피 한 잔 값이 생수보다도 저렴하다. 그런데 그때 나는 그 돈조차도 아쉬울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 커피값은 결국 후배가 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비참함에 주저앉아 울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멍하니 생강을 바라보며 죽음을 생각했다. 얼마나 넋을 놓고 있었을까. 어느새 깜깜한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불을 켜자 현관 거울 속에 내가 보였다. 거울 안에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당당했던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스스로도 외면하고 싶은 한 아줌마가 서 있었다. 그런데 문득 거울 속 내 모습에서 엄마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자랑스러운 우리 셋째 딸. 동시에 찢어질 듯 가난했던 시골집의 풍경, 학비를 만들기 위해 의류 공장을 다녔던 일 등 어린 시절의 일들이 떠올랐다. 갑자기 가슴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용솟음쳤다. 그래, 잊지 말자. 나는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나는 잘 나가는 나를 내려놓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성공하고 실패한 많은 일을 통해 마침내 부의 7가지 법칙을 알아냈다. 법칙 1. 일어나기만 해도 삶은 다시 시작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남아있는 게 있었다. 바로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였다. 좌절하고 있는 대신 남은 자산을 활용해 민박과 하숙을 했고 가이드 일도 병행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천천히 준비해 나갔다. 그 도전은 바로 초밥 도시락 사업이었다. 어떤 일을 해야 행복할까를 고민한 끝에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길로 다시 뛰어든 것이다. 법칙 2. 도움을 받고 싶으면 도움을 청하라. 하지만 나는 사업가로서 단점이 명확했다. 돈도 경험도 부족했다. 하지만 해결법은 간단했다. 다른 전문가의 힘을 빌려 배울 건 배우고 맡길 일은 맡기는 것이다. 무일푼에 초밥도 잘 모르는 나였지만 초밥장인 야마모토 씨를 무작정 찾아갔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 삼고초려를 한 끝에 결국 그의 마음을 열었다. 켈리델리의 시작이었다. 도움이 필요하면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면 된다는 간단한 진리를 몸으로 깨달은 것이다. 법칙 3. 운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성공한 사람들에겐 모두 행운이 따랐다. 하지만 정말 그 모든 게 우연에 불과한 걸까? 초밥 도시락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나는 유럽 1위의 마트 C사에 입점해야 했다. 그곳엔 이미 잘 나가는 초밥 도시락 체인이 있었지만 나는 전공법을 택했다. 누구보다 잘 나가는 기업의 CEO는 바쁠 게 분명했다. 나는 그를 위해 단 4페이지의 계획서를 만들었다. 거기에는 왜 켈리델리여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본질과 핵심만 담겨 있었다. 그 계획서는 우연히 C사 CEO의 눈에 띄었고 켈리델리는 C사에 입점하게 됐다. 수많은 문서 중 내 기획서만 눈에 띈 게 우연이었을까? 맞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장황한 계획서였다면 그 우연을 기회로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직접 체득한 7가지 법칙을 일상에, 사업하는 데 적용했다. 그리고 몇 년 후 켈리 델리는 연매출 5천억 기업이 됐고 나는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 베컴 부부보다 부자가 됐다. 켈리, 당신은 운도 참 좋아. 늦은 나이에 이런 성공을 거두다니. 사람들의 말처럼 나는 정말 운이 좋았다. 하지만 결국 운을 내 편으로 끌어당긴 건 실패를 딛고 깨달은 7가지 법칙 때문이었다. 인생을 바꿀 힘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한다. 평범한 나도 해냈으니 당신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이 책을 펼친 순간부터 자유는 당신의 것이다. 연매출 5천억 달성의 신화. 켈리 델리 CEO, 켈리 최가 말하는 위대한 7가지 부의 시크릿.